자, 역시나 실적주입니다. 역시나 IT예요. 역시나 하이닉스고요. 역시나 우리는 크게 성공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일단 10월달 포트폴리오의 기준에 4.4% 수익입니다. 시장의 지수 부분이 지금 뭐 어렵다 하는데 그 거짓말쟁이들하고 놀지 마세요. 제가 자꾸 이렇게 표현하니까 저도 좀 가벼워지는 것 같은데 뭐 기분 좋아서 그래요. 기분 좋아서. 9월 말 우린 매달 말일날 종가 기준에 종목을 설정하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처를 해나갑니다. 시장 지수 기준이 종가가 코스닥이 841포인트예요. 그러면 아직도 17포인트가 빠져 있습니다. 2% 가까이 빠져 있고요. 코스피 지수의 기준은 9월 말 종가 대비해서 지금 2,465포인트 대비해서 아직도 10포인트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작업 우리 해드릴 때 이렇게 해드리세요. 그 코스닥도 같이 넣어드리세요. 뭐 코스닥을 뺄 수는 없으니 좀 공간이 좁고 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잘라 넣되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마감대 기준으로 설정을 하든 장중에 뭐 크게 오버슈팅이 나오면 설정을 하든 그때 기준에 우리 원고 PPT 안에 넣으셔가지고 설정을 잡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시장은 코스닥은 2% 마이너스 유가증권 시장은 마이너스 10포인트인데 우리는 이렇게 강력한 수익을 내고 있다. 내고 있으니까 오늘 같은 날 또 윤정두가 까분다고 아주 2차전지 에코프로 BM을 검색기에 떴기 때문에 편입을 드렸는데 조금 한 템포 늦게 드렸죠. 두 종목이 지금 여전히 떠 있습니다. 떠 있는데 에코프로 BM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코프로는 이제 지금 들쑥날쑥해요. 편입, 재편입 이렇게. 근데 이거를 꼭 굳이 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낙폭 과대주의 기준을 이렇게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우리가 지금 26일 날 머니올라 KBS 유튜브 방송 녹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주제가 한국 증시 진단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 증시 4분기 이대로 괜찮은가. 그리고 이스라엘 사태부터 해서 이제 전체적인 거시경제.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낙폭 과대주 vs 업황 호조세 실적 개선주 뭐 이렇게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의 종목의 프리미엄을 얹어주고 볼 거냐 아니면 실적주의 기준에서 실적을 놓고 볼 거냐 앞으로 성장성의 기준 여러 가지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실적주 업황 개선폭이 가시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런 하이닉스 같은 종목군들을 위주로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기준 또 LG전자는 오늘 매수하고 좀 많이 눌려버렸어요. 쭉 따라 올라붙었는데 근데 이쪽도 지금으로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론은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 기준에서는 이 부분 잘 놓고 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가 박성재 TV 방송도 그렇고 EBC 경제 TV도 그렇고 또 KBS 머니올라도 그렇고 이 자료들에 대해서 좀 많이 보강을 해서 그러니까 2018년 이전의 흐름처럼 윤정두가 자료들을 많이 또 보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보다 이제 좀 내용들을 그냥 윤정두는 기술적 분석뿐이 못해요 이런 기준이 아니라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다 해줘서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네요. 이렇게 기준 잡아 드릴 거거든요. 지금 못 움직였던 하이닉스가 2% 등락이 나옵니다. 12만 6,800원. 안 행복하세요? 저는 많이 지금 행복한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문자 쌓인 부분을 다시금 또 추가적으로 또 내드려야 되는데 지금 라이브 방송에서는 하이닉스 이 가격에 들어갑니다. 앞에 고점 12만 6,300원 넘기면 들어갑니다. 그게 20거래일 또 고점이에요. 12만 6,300원 20거래일 고점. 그게 뭐 27일 날 형성해 놨던 고점이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이미 넘겼어요. 12만 6,700원 매수 신호를 냅니다. 매수 신호 내고 나머지 부분을 더 들여다보겠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이닉스가 움직임이 나오면서 그럼 하이닉스가 지금 움직이는 게 뭐예요? DDR5 그 다음에 HBM 요 부분에 대한 실적 개선폭이거든요. 근데 그 실적 개선폭이 진행이 지속될 수 있을 거냐 아니면
제한적일 거냐 그 내용이란 말이죠. 저는 지속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HBM 쪽의 경우에도 지금 다른 쪽은 엔비디아에 이제 막 샘플을 넣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HBM도 이렇게 이제 일단은 뭐 완전하게 만들어 놓은 자료는 아니고 요걸 다 지금 수정을 하고 있어요. 제가 깔끔하게 만들어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램 그다음에 롬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D램 시장 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낸드 쪽의 기준은 이제 하이닉스가 10조 원을 주고 10조 원을 주고 낸드 사업 부분을 인수를 했어요. 그게 이제 지금 사실은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지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2년 동안 고생했고 그거는 노출돼 있는 실적이 안 좋았어요라고 노출돼 있는 범위이고 지금의 기준은 뭐 긍정적으로 또 계속 해석할 수 있는 위치거든요. 그렇게 해서 AI 쪽의 수요가 엔비디아가 급격하게 폭등 랠리가 나온 기준, 엔비디아의 기준, 응? 그 엔비디아의 기준 범위는 이거 원고 표 작업 아니에요. 나중에 한번 저기를 기준 잡아서 올려드릴 텐데 일단은 뭐 제가 끄집어내서 보죠. 엔비디아 잠시만요. 엔비디아 나와라. 엔비디아 부분에 이제 2차 전지 보면서도 엔비디아를 아마 넣어놨을 것 같고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의 기준에서도 넣어놨습니다. 한미반도체 플러스로 반전되면서 프로그램 수급 범위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또 봅시다. HTS 버전 포트폴리오 여기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흐름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 시황은 뭐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 엔비디아 쪽의 기준은 이렇게 얼른 나와라 오바 이게 테슬라 이게 엔비디아입니다. 이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1조 달러 반도체 업체에서 유일하게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긴 엔비디아의 성장성의 흐름이 서로 의견은 엇갈립니다. 그것이 이제 뭐 많이 올라왔으니 이제 쉬어갈 거다부터 해서 아니다. 윤정두처럼 주도력을 지금 테슬라가 아닌 엔비디아가 이렇게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데 유럽이나 일본 쪽을 감안했을 때 추가적으로 강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제 주장은.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그냥 올라갔느냐라고 했을 때 얘가 올라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5월부터. 그죠? 5월부터. 그리고 테슬라의 이 흐름. 응? 그리고 이거 엔비디아하고 하이닉스하고 비교 차트가 여기 들어가 있나요? 요건가? 여기 오케이. 요 하이닉스하고 비교 차트 놓고 보시면 정확히 6월부터 해서 이렇게 연동성을 가져가는 거. 5월부터. 연동성을 가져가다가 우리나라가 조금 주춤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또 해석. 그래 결론적으로 지금 한미반도체부터 문자 사인 한 번 더 내고요. 지금 이제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PSP 다 문자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의 경우도 58,400원, 뭐 300원, 200원까지 한번 내려놓을게요. 변동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추가 5%, 10% 비중 편입. 이미 벌써 57,500원에 우린 매수인 나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2차 또 추가 편입입니다.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전략을 꾸리고 대처를 해서 계좌 수익 자체가 9월 말 대비해서 5% 수익이잖아요. 업종 하나 잘 제대로 선정만 해도 업종 하나만 잘 이렇게 선정만 해도 결론적으로 이 엔비디아가 어디서부터 그러면은 더 강화된 저러한 성장성 실적 미국 시장 자체를 견인하는 흐름을 냈을까라고 했을 때 AI 챗 관련해서 인공지능 챗봇 요 부분들에 관련해서 그러면 GPU, 엔비디아의 GPU, 그래픽 저장 장치 GPU는 하이엔드 반도체가 들어가야 돼요. HBM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HBM 자체가 지금 굉장히 고마진입니다. 마진율이 매우 높단 말이에요. 40%. 40%. 그렇게 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점유율 자체가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빠르게 개발을 했어요. 2023년도에. 2023년도에. 그리고 3세대가 HBM2, 2. 그 다음에 지금 현재 4세대인데 이게 중요한 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4세대 부분의 HBM 3 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작년 6월에 양산을 했어. 작년 6월에. 그리고 이미 엔비디아에 들어가 있어요. 엔비디아에. 그렇게 되면서 5세대 샘플까지도 넣어놓은 상태. 응? 샘플을 넣어놓은 상태. 준비잖아요. 샘플을 넣어놓은 상태 엔비디아에. 근데 이제 막 나머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삼성전자는 이제 막 엔비디아에 샘플을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이닉스는 매출이 발생돼 있고 그 하이닉스의 매출 발생된 부분에 있어서 또 장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장비 부분이 이제 한미 반도체 쪽이 크게 부각이 되는 거고. TC본도 세계 1위예요. 세계 1위, 세계 1위. 그러니까 8, 9, 10월 달에 수주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이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상은 그것이 전체 매출 비중에 어느 정도 형성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높진 않아요. HBM이 매출 비중이 높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매출 비중이 10% 수준뿐이 안 돼. 매출 비중의 흐름이 10% 수준밖에. 그렇게 해서 요 내용하고 여러분들께 그 전일 올려드렸던 실질적인 PDF 파일, 그리고 오늘 지금 아직 출근 안 하셨는데 출근하고 나면은 어제까지 작업된 PPT 자료 제대로 작업된 거 어디까지 작업됐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작업된 거 다 올려달라고 그러세요. 꾹 쥐고 있다가 완성되면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오전장에 표작업 아까 거시경제지표 표작업 진행되는 거 말씀드린 것처럼 다 작업되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올려주세요. 그래서 방송을 어느 시점에서 끄집어내서 쓸지 모르는 거니까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반도체 최근 기준에서 반도체 기준의 보고서들이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보셔야 되는데 그 참조해서 보시는 거를 제가 어떻게든 빠르게 끄집어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을게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 부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제도 올려드렸거든요. 어제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이러한 업황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고 해석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정두나 유료 활동을 하는 분들 또 혹은 뭐 방송 케이블 나오는 분들 증권사에 계신다고 이런 내용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결론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반도체 DDR5에 대해서는 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인 DDR5에 대해서는 지금 점유율이 1분기에 10%대, 2분기에 20% 출하율이죠. 그러니까 매출의 비중, 출하율하고 매출의 비중 또 다르겠습니다만은 매출 비중에 있어서 10%대 중반, 그리고 2분기에 20% 중반, 그다음에 3분기에 30%대로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마진 제품의 DDR5의 출하가 늘어났다라는 거, 그다음에 영업 마진이 40%에 달한다는 걸로 알려져 있는 HBM의 출하량이 10% 수준, 합치면 45%, 내년이면 4분기에는 50%를 훨씬 넘길 걸로 보고 있죠. 내년은 더 확장될 걸로 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기술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넘어와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의 기준에 요렇게 죄송합니다. 테슬라의 기준에 시세를 못 냈던 부분들, 올해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고점을 못 넘겼어요. 16배 올라가고 눌렸던 이 흐름 속에서의.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의 기준에서도 사실상은
엔비디아 대비해서 움직임을 이렇게 했더니 못 가져가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엔비디아가 고점을 넘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 채팅 관련해서 AI 챗 관련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성장성이 엔비디아 성장성으로 나온 거고, 그 GPU 부분의 필수적인 조건에 HBM이 필요하다. 그것도 4세대, 5세대가 필요하다. 그것을 이미 양산을 하고 샘플을 보낸 거는 하이닉스다. 그 부분에 대한 실적 개선폭이 상상을 초월한다.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의 지금 실적 전망치 부분은 내년 기준의 설정 범위를 잡아서 8조를 넘긴다. 그럼 지금 90조 이제 막 터치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PER이 11배 수준이다. 그렇게 개선되는 거예요. 25년까지 기준에. 그리고 더 빠르게 개선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7년도 전망이 삼성전자의 기준에 2017년도 전망이 그 당시 기준에 30조 원 돌파가 목표였거든요. 영업이익 36조 7천억 2013년 최고치, 사상 최고치 형성하고 2016년도에 좀 뚫고 올라갈 걸로 예상했는데 그때 이제 조금 문제가 부각된 적이 있었죠. 최순실 씨 사태도 있었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그 당시 기준에 갤럭시 노트 7이었나요? 전량 폐기한 거. 하여간에 그 문제가 있어서 30조 달성을 못하고 영업이익이 29조 원대로 끝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 2007년도에 영업이익 전망치가 2016년 4분기 그다음에 17년도의 전망치 자체가 얼마였냐면은 영업이익 전망치가 대략 30조 원 좀 넘는 걸로 기준을 잡았는데 좀 녹화 오래 걸려요. 미팅 하시라고 그랬잖아. 한 명이 하시면 되지 뭐. 그렇게 해서 31조 예상을 했는데 그해 영업이익이 40조 이상 나왔죠. 그러니까 전망치 부분은 계속 상향될 수 있어요. 계속 상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대처하는 기준, 그런 부분을 좀 놓고 보셔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현재 기준에서 하이닉스 쪽의 기준은 분명하게 명분이 있다. 실적 개선폭에 대한 기준과 그 다음에 매집에 대한 기준, 매집에 대한 기준. 여기서 이것도 강연회 때 결국은 또 빼먹고 말았는데 지금이라도 제가 다시 보여드리면 일단 매집이 상상을 초월하게 돼 있죠. 그게 아마 위에 있긴 있을 거예요. 전체 시장의 매집에 대한 규모를 이제 설정을 잡아드린 부분이 아마 여기 있을 것 같긴 한, 여기 있네요. 그렇게 해서 실적 전체적으로 보시면 삼성전자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대로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1%입니다 하고 이제 에코프로 BM 들어갔지만 편입 단가 대비해서 지금 1% 밀려 있어요. 추가 편입은 심사숙고할 거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손절하고 어제 굉장히 크게 밀렸지만은 오늘은 뭐 또 9% 폭등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쪽 검색기에 떴지만 그런 쪽에 관심이 지금으로서는 제한적이다. 우리 주력에서 수익을 내도 충분하다. 그렇게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 남고 2차 전지는 또 다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욕심이 나지만 2차 전지 기준에 기술적으로만 대처해도 충분하다. 오버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은 여기서 만약에 더 밀린다. 오늘 그 에코프로 BM 조금 이따 그 분봉 보고 말씀을 드릴 텐데 거기서 더 밀리고 고점 대비해서 3%씩 밀리면 그러면 이번 기회에 잘 된 거죠. 개별적으로 갖고 계시던 2차 전지까지 꼬리 달고 내려온 거니까 싹 다 매도의 기준. 다시 또 검색에 뜨면 편입 설정을 잡아 드릴 테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대처하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뭐 검색기 기준에 올려놔드린 부분에 하이드로 리튬, 리튬 포스 사명 바꿨나요? 걔도 이제 거의 뭐 상한가 기준인데 그럼 리튬 가격이 움직였느냐? 리튬 가격 한번 잘라서 전체 올려드리세요. 폭락 이후에 대바닥에서 일부 뭐 반등이 나왔나 본데 그 정도 가지고 뭐 된다라고 설정하기 어려워요.
응? 그렇게 하고 우리 그 930에 설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1000 기준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만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 더 1300도 이제 볼 건데 V1300 거기에는 아직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띄워져요. 그러니까 이제 막 1000억 넘긴 수준이기 때문에 검색계에서 제한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편입되고 진입 이후에 1%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4% 정도 수준부터 3% 4%부터 설정이 나오긴 했어요. 그리고 리튬 포스나 하이드리 리튬 이런 종목에 지금 상한가까지 진입돼 있죠. 여기서는 이제 교육용이라서 제가 탈퇴 종목 삭제를 안 해놨기 때문에 23%로 보이지만 하이드리 리튬은 이미 상한가의 기준입니다.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하이드리 리튬은 이미 상한가, 리틀 포스도 28%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보시면 하이드리 리튬의 매수의 신호가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부터 나오고 재진입이에요, 그것도. 그 다음에 리틀 포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11,100원. 지금 얼마야? 12,590원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얼마든지 있어요. 어제 변동성의 기준, 뭐 어제 대성 에너지, 무슨 LS 그룹주들 또 매도 사인까지. 예? 그런 종목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또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기준을 설정하는 거는 주력주의 기준에 하이닉스가 고점을 넘기고 눌린 폭이에요. 응? 기다린다라는 표현을 하실 때 그걸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걸. 고점을 넘기고 나서 눌린 폭에 대한 그 기준을 기다린다라는 거지 또 돌릴 수 있으니까 그 힘에 대한 낙폭가 되니까 아니면 뭐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기준 잡아서 대처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그 가장 중요시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이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 지금 기준에 자 보시면은 삼성전자 2024년도 이거 표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년, 내후년 이걸 다 넣으면 좀 좁아 보이긴 할 텐데 25년 거를 좀 보긴 봐야 되거든요. 나중에 이거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하고 이제 LG에너솔루션이나 이런 쪽 그리고 실질적으로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그 시가총액 안 넣으셔도 돼요. 에코프로 BM도 시가총액 순위 이거 안 넣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 순위 가로하고 안 넣으셔도 돼. 종목은 다 넣어주시는데 순위를 굳이 넣으실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포스코 피처엠까지의 순위를 계속 넣어주시면 되고 결론적으로 이들의 지금 실적을 보시라는 거예요. 시가총액 11위, 시가총액 12위, 그리고 시가총액 14위. 아 미안합니다. 그냥 넣어주십시오. 그냥 넣어주는 게 낫겠다. 요건 순위가 그대로인 거죠. 11위, 12위라는 거죠. 그리고 전체 시장입니다. 코스닥을 별도로 쪼개지 않고 그들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영업이익 순이익을 보시란 말이에요. 근데 만에 하나 미국 쪽의 대선이 공화당 쪽 승기 잡히면 뭐 그거를 파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표현을 하는데 파기합니다. 탄소 배출권 특히 그거는 멕시코 장벽 부수지 않는 그런 이유는 들어간 돈이 있기 때문에 부수는 거하고 가져가는 거하고 어느 게 유리할까 그런 걸 보는 거지. 예? 하여간에 그런 맥락의 기준을 좀 보시고 이 상태에서 실적이 월등하게 적자에서 이렇게 개선되는 또 9조에서 30조까지 늘어나는 이러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이미 14조의 실적을 내고 있는 현대차 기아 그리고 2차 전지에서는 실적이 실질적으로 있는 LG화학 지주사격의 성격도 있지만 실질화학 그리고 양극재 얘는 지주사 성격 그 결론은 메이저들은 그런 거를 다 캐치하고 있다. 메이저는.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의 기준에 현대차 기아의 경우가 이렇게 쌍끌이 매집 1, 2위였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LG전자도 여기 있죠. 전기도 여기 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현대차 기아가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이유는 기간이 0.2% 정도 팔았어요. 그것 때문에 안 나오는 거고 외국인들은 현대차에 대해서 거의 1000만 주 가까이 샀어요. 1000만 주면 어떻게 되냐면 2억 1100만 주짜리거든요. 현대차가 2억 1100만 주인데 5% 가까이 샀다는 거예요. 5% 가까이. 그러나서 이제 5월부터 해서는 하이닉스가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온 거죠. 엔비디아발
엔비디아에서 야 HBM 납품해줘. 이게 마진이 40% 수준인데 출하량 기준에서는 제한적이지만은 지금 뭐 전체 매출 기준에서 10% 수준을 차지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뭐 대박인 거지. 그러면서 하이닉스의 외국인 때려사기 시작한 게 5월부터예요. 5, 6, 7 계속. 그리고 멈춰 있다가 지금 이제 요즘 조금 더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그 흐름에 마찬가지로 10월 13일까지 기준으로 설정해서 놓고 보실 때도 하이닉스가 1위, 삼성전자도 지금 현재 3.5% 정도 외국인이 샀는데 기간이 서폭 매도가 있어서 그래. 기간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감안하시면 돼. 그런 부분. 응?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시장의 흐름 보시고 뭐 현대 로템이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뭐가 됐든 누적 수익 범위 에코프로까지를 다 놓고 보실 수 있었던 것처럼 7월 말까지의 2차 전지의 그러한 주도력의 기준을 설정해서 놓고 본 기준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기준에서는 IT의 기준을 꼭 놓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종목을 검색했을 때 이렇게 없어요. 1조 이상짜리 종목이, 거래대금 1조 이상짜리 종목이. 삼성전자를 빼고 나면은 거래대금 1조 이상짜리 종목 자체가 없다고 지금. 그런데 자꾸 윤정도한테 대박 종목 주세요. 나 단타 치러 갔는데 쪽박 찼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주력주에서 여유로움을 좀 가져가시고, 주력주에서. 지금 벌써 이미 어떻게 되세요? 계좌 수익 범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난달이요? 지난달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엉성하게 꾸려져 있지만 1.6으로 낙폭이 줄어 있어요. 지난달 시장 유가증권 시장이 4% 밀렸나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뭐 상상을 초월하게 깨졌죠. 1.6이야. 그 이거를 보여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손실이라는데 왜 니는 자꾸 나한테 손실 아니라고 그러냐. 손실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중을 채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안 채우고 내 맘대로 그냥 막 몰빵했다가 나 손실 났어요. 그래 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거야. 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제대로 따라오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보여드려요. 9월 말 종가 대비 코스닥은 2% 빠져 있고 9월 말 종가 대비 유가증권 시장은 지금 현재 10포인트가 빠져 있는데 9월 말 종가 대비 4.5%의 수익인데 그 종목군들이 하이닉스 10% 수익이야. LG전자 오늘 고점 찍고 눌려서 짜증나지만은 5% 수익이야. 삼성전기 우습습니까? 현대차 우스워요? LG화학 지금 9월 말 대비 2차 전지는 오늘도 반등이 나왔지만은 9월 말 대비 다 마이너스예요. LG화학은 4.5 강세입니다. 한미반도체 강보합에서 다시 눌려 있지만 수급범위 조금 개선되고 나면은 말씀드렸어요. 하이닉스발, 그러니까 엔비디아발 HBM, 그 HBM의 하이닉스의 수주, 그것에 대한 장비, 세계 1위 업체 한미반도체 기준에 저평가 아닙니다. 저평가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주력 비중으로는 5%만 넣어놨지만은 실적 개선폭은 굉장히 가시화돼 있다. 굉장히 가시화돼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어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들에서 설정 범위 보시고 하이닉스의 움직임 이후의 흐름에서는 변동성 종목을 한미반도체 현재로서는 HPSP 그리고 주성엔지니어링 하나 마이크론을 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2차 전지가 됐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됐든 검색기에 이런 식으로 떠 있을 때 그때 들여다본다. 그것도 비중 조절해서 나 또 2차 전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몰빵해서 2차 전지 문자 오길래 몰빵해서 에코프로 BM 지금 들어가고 나서 이제 한 1.5% 2% 가까이 손실인데 비중 1% 들였어요. 조절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주력 쪽이 좀 월등하게 설정하시고 나 검색기 나도 갖고 싶어요. 검색기 대단한 것 같은데 오케이 검색기 받으러 오세요. 얼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홈페이지 오셔서 강연에 신청하십시오. 강연에 신청하셔서 검색기 뭐 별거 없어요. 검색기 기준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든다면은 검색기 나 활용 잘 못해요. 그럼 뭐 활용 못해요가 어딨어.
어제도 상한가가 LS 네트워크가 상한가가 이틀 연속으로 나온 거죠. 대성에너지 상한가 나왔고, 그리고 공지사항에도 그 상한가 내용 업그레이드 해놨나요? 그렇게 해서 상한가 또 검색기 기준에 뭐 예를 들면 8월 31일 날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 자리 기준에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15만 1,500원 찍고 상한가 가요. 저 상태에서. 저 상태에서. 지금 공지사항 어제 거 오늘 공지사항 자체도 지금 안 고쳐놨어. 어제 상한가도. 어? 요즘 그렇게 바쁘지 않은데 방송도 안 나가고 동영상 작업하시는 분 매번 얘기해줘야 돼. 공지사항 고쳐놨으면 안 봐야 돼 본인이. 검색기 기준에 이렇게 다 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갈등을 하는 게 12시 방송을 난 12시 방송을 팍스 거를 지금 다시 그쪽에서 부탁을 하고 있어서 진행을 해드릴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방송 중에 이렇게 오픈을 해주세요라는 부분들. 결론적으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뜨고 상한가 얼마에 7% 뜨고 상한가요. 뭐 20%에 떠가지고 못 돌아갔느니 그런 엉뚱한 말씀하시면 안 되고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하나마이크로 22,000원에서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여기서 뜨고 당일 상한가 기준에 추가적으로 24만 2천원까지 얘는 이날 뜨고 4% 뜨고 상한가에 결국은 31,800원까지 루닛 이날 뜨고 당일날 상한가 올라가고 28만 원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 두산 5%에서 상한가 검색기 기준에서 이렇게 매수 사인 카나리아 바이오 마찬가지로 뜨고 상한가 그 다음 추가 폭등 LS 네트워크스 뭐 전부 여러분들 수익이지 뭐 누구 수익이겠어요. 전화번호 밑에 있습니다. 강연에 오셔서 받아가시고 VIP방 함께 하셔서 수익 기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